안녕하세요, 페퍼로니 스튜디오입니다. 오늘은 로우 파일을 100% 활용을 해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이 로우 파일의 100% 데이터를 활용해서 보정할 수 있는 방법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로우 파일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요. 이것은 원시 데이터라고 합니다. 카메라로 들어온 빛을 특별한 어떤 보정을 거치지 않고 거의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데이터입니다. JPG로 촬영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더 용량이 크고 무거운 로우 파일로 촬영하기를 권하는 이유는 로우 파일에 들어가 있는 빛에 대한 정보를 기록하는 그 세밀함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세밀하게 나눴기 때문에 이것을 변형을 했을 때에 쉽게 깨지지 않고 어두운 곳이나 밝은 곳에 대한 변형이 잘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표를 가져왔습니다. JPG와 로우 파일의 어떤 데이터의 차이를 이 표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JPG 같은 경우에는 8비트고 256단계입니다. 이게 바로 8비트 256단계를 표기한 것이고요. 로우 파일 같은 경우에는 14비트가 요즘 가장 일반적이고 14비트 같은 경우에는 16,384단계 정도 됩니다. JPG랑 비교를 한다면 한 64배 정도의 이 데이터 차이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왜 이 비트 뎁스 혹은 이 단계가 높아지면 표기하는 것이 더 세밀해지느냐 하면, 보셨을 때 이제 1비트는 두 가지 컬러, 2비트 같은 경우에는 가장 어두운 부분에서부터 가장 밝은 부분까지 이 4단계로 표기하게 되면서 이전에 없었던 회색 두 가지가 발생했죠. 그러니까 좀 더 세밀하게 컬러를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3비트가 돼서 8단계가 되면 이 안에 가장 어두운 부분에서부터 밝은 부분까지 이 회색 두 단계가 이렇게 6단계로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밀하게 어두운 부분들을 표기하게 됐고, 256단계로 늘어나게 된다면 가장 어두운 부분, 가장 밝은 부분, 완전히 날아간 화이트와 완전한 블랙이 있다 그러면 그 사이를 254단계로 표기를 하게 된 거죠. 6단계가 무려 254단계가 된 것입니다. 자, 이제는 여기에서 이것을 14비트 이미지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로우 파일이죠, 로우 파일. 자, 이 전체 데이터로 본다면 절반으로 나눴을 때 하이라이트 부분에 8000단계가 할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부 표현의 8000단계인 거죠. 근데 이제 디지털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 하이라이트 부분에 상대적으로 지금 이 데이터는 정확하게 블랙에서부터 화이트를 나눴지만 실제로는 데이터는 하이라이트 쪽에 좀 더 많이 분포가 됩니다. 그래서 촬영을 했을 때 2제곱씩 데이터가 증가하기 때문에 하이라이트 쪽은 가장 밝은 부분과 그리고 그 전에 밝은 부분 한 스탑 정도의 차이를 엄청나게 많은 단계로 세밀하게 나누게 됩니다. 하이라이트로 갈수록 데이터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 말은 즉 하이라이트 쪽에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이 화면에 있어서 하이라이트가 날아간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데이터가 있어서 그것을 어둡게 했을 때 이 디테일이나 컬러들을 살릴 수가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뜻이냐면 예전에 JPG 같은 경우에는 어둡게 찍고 밝게 보정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왜냐면 하이라이트가 날아가기 때문에. 하지만 JPG는 8비트였고 데이터가 적었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는 현상이었지만, 여기에서 점점 14비트까지 로우 파일로 데이터가 증가하다 보니까 이 로우 파일에서는 그것이 반대가 됩니다. 더 하이라이트를 살리기 위해서는 밝게 찍고 노출을 다운 시키는 것이 더 이 로우 파일의 데이터를 보정하는 데 어울리는 편집 방법이 된 것이죠. 이것을 제가 직접
라이트룸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차트를 한번 보실 텐데요. 자, 이곳은 이제 딱 적정 노출로 촬영한 그 이미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브라켓팅 촬영을 해서 여기 한 스탑 밝은 것, 두 스탑 밝은 것까지 촬영을 했고요. 이 언더로는 한 스탑 언더, 두 스탑 언더, 세 스탑 언더까지 이렇게 촬영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어둡게 찍고 밝게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것과 반대되는 부분들을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죠. 먼저 한 스탑 오버한 것을 보시면, 자, 이 하이라이트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날아갔습니다. 겨우 한 스탑 오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밝은 부분과 그 바로 아래 단계가 눈으로는 구분하기가 어려운 수준이 되어 있죠. 그리고 두 스탑 오버를 했던 것을 보게 되면 이제는 아예 데이터 자체가 큰 어떤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여기에 데이터가 있는 거죠. 그럼 이 이미지를 두 스탑 언더로 내려 보겠습니다. 자, 이게 두 스탑 오버로 촬영한 이미지입니다. 하이라이트 부분을 보시면 여전히 데이터가 있죠. 그리고 아까 눈으로 구분되지 않았던 부분들도 모두 그대로 살아났습니다. 한 스탑 오버한 이미지도 한 스탑 내리면 하이라이트가 그대로 다 살아났고 적정 노출로 촬영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 사진이 적정 노출로 촬영한 사진, 그리고 이게 한 스탑 오버로 찍은 다음 한 스탑을 보정한 사진, 그리고 그 다음이 두 스탑을 오버하고 보정한 사진입니다. 자, 보시죠. 그리고 이게 한 스탑 오버, 그리고 이게 적정 노출이죠. 실제로 보정이 마무리된 사진을 보시면 이게 오버로 촬영한 것인지 잘 모를 정도로 모든 데이터들이 잘 살아나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그러면 두 스탑 언더로 촬영한 사진을 살려보겠습니다. 두 스탑을 노출을 끌어올렸더니, 자, 하이라이트 부분을 보니까 당연히 살아있겠죠. 그리고 어두운 부분들도 살아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은 이 어두운 부분의 노이즈입니다. 그래서 이 노이즈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두 스탑을 오버한 것을 낮춘 것과 두 스탑 언더한 것을 끌어올린 것의 노이즈 부분을 확인을 해보면, 오른쪽 사진은 두 스탑 오버한 것을 적정 노출로 보정한 사진, 왼쪽은 두 스탑 언더로 촬영한 것을 적정 노출로 보정한 사진입니다. 눈으로 볼 때 확연하게 노이즈가 증가한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오히려 반대로 노출 오버로 촬영한 쪽은 보시면은 아래쪽에 데이터 같은 것도 깨끗하고 노이즈도 상당히 적죠. 그러면 이렇게 오버로 촬영한 것을 적정 노출이랑 비교하면 또 어떨까요? 이게 적정 노출로 촬영한 이미지고 오른쪽이 노출 오버한 것을 보정한 것인데요. 오히려 적정 노출로 촬영한 것보다도 오버하고 보정한 것이 노이즈가 훨씬 더 적은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노출을 오버를 하고 보정을 하게 되면 이미지를 훨씬 더 깔끔하게 촬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실제 환경에서는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야외에서 촬영한 사진이고요. 세 스탑까지 오버로 찍었는데 세 스탑 오버도 살아나는 것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세 스탑 하면 적정 노출하고 아주 비슷하게 살아납니다. 그래서 노출이 굉장히 많이 오버되는 것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죠. 하지만 이때에는 아무래도 색 데이터가 조금은 날아가는 것 같아서 세 스탑까지 오버를 하고 이것을 살려서 활용하는 것은 이 사진의 품질에는 그렇게 도움이 되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한 두 스탑 정도 오버된 것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사진을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이 밝게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두 스탑 오버를 살려보면 적정 노출 두 스탑 오버입니다. 이미지를 비교했을 때 이쪽이 적정 노출, 이쪽이 두 스탑 오버인데 차이가 보이시나요? 그냥 동시에 같은 사진을 두 번 찍은 것처럼 보이죠? 디테일한 부분들을 봤을 때에도 전혀 차이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이 어두운 부분을 보셨을 때 이 어두운 부분의 디테일은 달라질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두 스탑 언더로 촬영한 사진을 밝게 해보겠습니다. 자, 두 스탑 언더로 촬영한 사진을 밝게 하는 것도 정노출로 찍은 것과 큰 차이는 없죠. 하지만 이 기둥 부분을 보게 되면 벌써부터 색깔을 잘 표현하지 못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 이미지를 더 확대를 하게 되면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나는데요. 노이즈가 엄청나게 안부 쪽에 많이 생긴 것을 보실 수가 있고, 이 하이라이트 부분도 이렇게 노이즈가 자글자글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것이 실제로 이 사진은 이렇게 어두운 사진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끌어올렸을 때는 이렇게 노이즈가 생길 수밖에 없죠. 반대로 두 스탑 오버를 한 사진을 확인해 보면 어두운 부분에 노이즈가 확연하게 적죠? 비교를 해볼까요? 같은 부분을 봤을 때 노이즈가 엄청나게 많은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디테일도 많이 떨어져 있죠. 우리가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진을 보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어두운 부분들은 그냥 어둡게 놔두고 싶지가 않죠. 어두운 영역을 밝게 하고 조금 콘트라스트를 준 상태에서 확인을 하게 되면 차이가 더 많이 드러날 겁니다. 어두운 부분을 볼까요? 200% 확대한 거기 때문에 뭐 이렇게 선명한 느낌은 덜하지만 어쨌건 이 부분에 노이즈는 확실히 적은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것과 같은 보정을 두 스탑 언더로 찍은 것에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두 스탑만 오버를 해보죠. 안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비교하기가 민망할 정도로 안부가 완전히 깨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비교를 하자면, 자, 왼쪽이 두 스탑 언더를 끌어올린 이미지, 오른쪽이 두 스탑 오버를 끌어내려서 만든 이미지입니다. 노이즈 차이가 엄청나죠? 자, 오늘은 이렇게 로우 파일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미지를 밝게 촬영하고 보정하는 것이 어두운 부분에 더 많은 데이터를 할당하게 하고 그 어두운 부분을 끌어올려서 노이즈를 적게 하기 때문에 훨씬 더 디테일한 이미지를 얻으실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이번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끔은 정확한 노출로 촬영을 해야 된다는 것을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실제로 오늘 보셨을 때에는 두 스탑, 심지어는 세 스탑까지 하이라이트가 날아갈 것처럼 보이는 그런 이미지조차도 그것을 보정을 했을 때 상당히 많은 데이터를 살릴 수 있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팁을 드리자면 약 한 3분의 2 스탑 내지는 한 스탑 정도는 이미지를 더 밝게 찍는 편이 로우 파일로 촬영할 때 나중에 이것을 보정해서 노이즈를 훨씬 더 적게 하고 어두운 부분에 디테일을 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은 더 사진을 밝게 찍고 나중에 보정을 하시는 것을 습관처럼 생각하시고 익히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다음 영상은 이번에 벚꽃 시즌에 맞이를 해서 벚꽃 사진을 조금 더 생동감 있게 보정할 수 있는 방법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